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붕멍 채널의 두 번째 책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책은요, 바로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요, 대인 관계가 좋대요. 그리고 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 좀 더 행복하대요.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대요. 실제로 아이들의 그 교재도요, 메타인지 수학, 메타인지 과학같이 이 메타인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습지들로 바뀌고 있어요. 메타인지가 무엇이기에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이 책에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타인지는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점점 미래로 갈수록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지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메타인지란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 왜 중요하고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볼게요. 네, 먼저 메타인지의 힘, 이 책은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흥미로웠던 점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은요, 사실은 결점투성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메타인지,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의 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인지적 구두쇠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 복잡하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은요, 좀 덜 생각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메타인지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능력, 내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능력,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아는 능력, 우리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요, 라쇼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라쇼몽 효과. 이 효과는요, 어떤 동일한 사건도 사람에 따라서 기억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건을 두고도요, 사람마다 그 생각이나 견해, 기억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타인지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는요, 행동과 나의 이성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오랜 시간 웨이팅을 하고 겨우겨우 그 신발을 구했다. 근데 막상 집에 와서 신어보니까요, 내 발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웨이팅한 시간이 길고 또 비싸게 샀으면 샀을수록, 그래, 맞아. 원래 이렇게 비싼 신발은 발이 종종 아프지. 맞아. 원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신발은 예쁘기 때문에 발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인지 부조화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볼 수 없대요. 예전에 스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서로 공을 막 주고받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미션을 줍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에게 패스를 성공할 때만 그 개수를 세워주세요 라고 미션을 줍니다. 한참 집중을 하고 그 영상을 보다 보면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하고 누군가가 나와서 가운데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도 그 고릴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은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볼 수 없다, 캐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주의의 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메타인지 관점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잘한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요, 매 순간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관계가 더 좋을 수밖에 없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류는요, 북극 중에서도 최북단, 남극 중에서도 최남단 두 군데 모두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디를 먼저 정복했을까요?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인류가 먼저 시도했던 곳은 북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맞춰보실까요? 어디를 먼저 정복했을까요? 정답은요, 최남단, 남극을 58년이나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단 중에서도 최남단은요, 늘 나침반이 동일한 지점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최북단은요, 나침반이 동일한 곳을 가리키지 않고 늘 그 끝이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정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늘 고정되어 있는 최남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타인, 늘 다른 사람을 흔들리는 좌표인 최북단으로 생각하시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들 느끼실 겁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늘 변화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가끔 누군가는요,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 너 이렇게 직원해주는 거 나 진짜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직원을 했을 때 야, 너 좀 무례하다,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나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듯 타인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내가 관계 속에서 잘하는 것과 또 부족한 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요, 우리의 뇌가 일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숫자는 7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법칙을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그렇죠? 월화수목금토일, 말주노초파남보,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6대 불가사의 이런 건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보안 비밀번호 같은 것도요, 7자리 내에서 보통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사실 굉장히 똑똑할 것 같지만 결점투성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6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손자병법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그렇죠, 백전백승 혹은 백전불태라고 부릅니다. 지피지기란 의미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긴다, 한 번도 안 진다 라는 의미인데요. 지피지기와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이 두 말은요, 동일한 상대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알아라, 나를 가리킵니다. 나 자신을 정말 잘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이 메타인지가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래요. 우리가요, 정보를 얻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아주 쉽고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어떤 관심 있는 정보를 한번 검색하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알고리즘이 쭉 연관되어 있는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상이나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요, 마치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메타인지적 관점에서의 지식이란 단순히 내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바로 나의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분야, 정보, 그 중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정보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메타인지적 관점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보다 정보에 대한 이해나 그 의미, 맥락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당연히 메타인지겠죠. 페이커 선수의 최근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페이커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타인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하기 위해선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롤로 돈도 많이 벌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제가 그 부족한 점은 다른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이 겸손이 조금 더 퍼져나갈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페이커 선수의 이 겸손이요, 진정한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부족한 점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구나. 내가 이 부족한 점은 좀 더 키워내야 하는구나. 여기에 성장 마인드셋까지 더해진 정말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고 계신가요? 나는 나 자신을 좀 아는 편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저에게 10분 정도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나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이 친구는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요, 무엇은 또 싫어해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본인에 대해서 자기소개 10분 정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정말 막막해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독서, 글쓰기, 그리고 산책. 이 산책은요, 그냥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까지 포함한 산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래요. 나는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어떤 걸 고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명상은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타인지 능력을 조금 더 키워보시는 거 어떠세요? 메타인지가 높으면 더 행복하대요. 여러분들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